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 모임 4인 제한입니다. 자, 하루 7,000명 안팎의 확진자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그 긴급 방역 조치를 내놨는데 내일부터 적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16일간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해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은 최대 확진자 2만 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 1,900명까지 나올 정도로 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도 이런 최악의 방역 위기에서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판단에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책을 이제 꺼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사적 모임 인원은 이 수도권, 비수도권이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백신 접종 여부도 상관없이 최대 4인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내에는 이 미접종자 1인에게 이제는 방역 패스 예외 조항을 적용을 기존에 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PCR 음성 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3명으로 구성된 총 4명이 이제 카페나 식당 이용을 이전에는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불가한 겁니다. 예. 따라서 미접종자는 식당 등에서 혼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또 다만 일반적인 방역 패스 예외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PCR 음성 확인자, 그리고 18세 이하, 그리고 완치자, 그리고 불가피한 백신 접종 불가자는 이 방역 패스의 예외 대상으로 이번에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영업시간 제한도 이제 부활이 됐습니다. 그 유흥시설과 이제 식당, 카페, 그리고 노래방, 그리고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은 그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요. 또 영화관, 공연장, 그리고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파티룸, 또 마사지샵 이런 곳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입시학원은 이 청소년들의 학업을 고려해서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는 이제는 빠졌고요. 그리고 대규모 행사, 집회에서도 이 방역 수칙이 강화됐는데요. 예. 50명 이상 행사 집회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스포츠 대회와 축제와 같은 이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이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 하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향후 2주 동안은 이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전부 불승인한다라는 입장을 또 밝혀서 거의 또 이런 것도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번 그 방역 수칙 강화 대상을 보면은 종교 시설이 빠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엔 빠졌는데요. 다만 중대본에서는 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이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이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네. 그럴 만도 한 게 음식점과 같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이랑 인원을 제한할 때 중소벤처부나 산업통상부랑 협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행사나 축제, 전시도 이 문체부랑 협의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유독 종교시설만 이 소관부처의 방안 마련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종교시설에 대해서 신속한 그리고 적절한 방역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방역 대책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닌가 또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결혼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식? 예, 결혼식은 최대 250명 안에서 미접종자 49명 그리고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 참여 인원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로만 한정해서 결혼식을 한다면 최대 299명까지 초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49명까지는 이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결혼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그 거리두기 강화 대책 언제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내일인 이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이 적용이 됩니다. 예, 내년 1월 2일까지. 예, 맞습니다. 이 연말 모임을 계획했던 국민들, 그리고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을 모두 큰 불편함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예, 특히 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뭐 새로 아르바이트 직원도 뽑고 또 음식물 재료도 들여놓고 하면서 이런저런 투자를 하면서 이 그랬겠죠.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행업이나 공연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니까 그 피해가 아마 상당할 걸로 보이고요. 뭐 상실감도 아마 뭐 클 걸로 보입니다. 이번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을 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책, 이 보상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이제부터 좀 그래도 강화가 많이 됐는데요. 예, 이제부터 이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이 소상공인도 이 손실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는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의 범위가 집합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에만 국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도 이제는 요 손실 산정에 이제 포함하기로 그렇게 이제는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에 이 사제곱미터당 1명, 또 수용 인원 50% 등 이런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이 미용실이나 뭐 놀이공원, 견우식장 등도 이번에는 이제 손실 보상 대상이 이제 포함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손실 보상금 한액도 기존에는 이제 분기별로 1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5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여기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설을 해서 이 방역 패스 시행에 따른 이 소상공인의 피해도 이번에 이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엔 예산이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방역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뭐 이거 결국에는 이제 국가 정책을 잘 따른 국민들, 그리고 뭐 가게 문을 닫으라 그러면은 문을 닫고 생계를 포기해준 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컸으니까 예. 그렇기에 당연히 그 손실 보상해 주는 게 맞는데 이 문제는 이 국가 채무가 이 1,0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연 손실 보상을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는 문제인데요. 예.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뭐 전 국민 지원금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코로나로 고통을 받은 이 소상공인이나 뭐 예술가, 대중문화인 같은 그리고 공연계, 뭐 여행계 이런 쪽에 좀 지원을 집중해 주는 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현 방역 상황을 분석을 했는데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왔다고 해요. 이 상태라면은 내년 1월에는 하루 평균 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서 좀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특히 뭐 지금 이제는 3차 백신 접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아마 병상 확보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날 거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확진자 중 특히 위중증 환자를 즉각 수용해서 치료할 병상을 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수도권 병실은 거의 만실이고요. 뭐 지금 현재 뭐 자택 치료까지 그렇죠. 뭐 병행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병상 부족으로 늘어난 확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이번에 확진자가 폭증한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의 시행과 함께 좀 병상 확보에도 좀 집중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가 중단이 되고 다시 또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활을 한 건데요. 이번 긴급 방역 조치 기간을 잘 견뎌내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쭉 이어지기를 좀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백신 접종인데 이미 2차 접종을 마치신 분도 3차 접종을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